반도체 왕자의 게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지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왕자를 지켜왔던 삼성으로서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텔이 이제 금년 1분기에 매출액은 19조고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 낮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4.5조,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낮게 됐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인텔에 넘어서 한 2년 정도는 계속 세계 반도체 1등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한 40%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개인 PC보다도 오히려 그 PC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아마존의 본사에 데이터에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메모리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세계 1등이거든요. 인텔은 비메모리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가격을 좀 인하 요구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나 또 세계 경기가 위축되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내년 정도에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칩들이 유효 기간이 다 되니까 새로 교체를 할 것이다. 이래서 내년 정도나 돼야지 삼성전자가 인텔을 좀 올라갈 거고 금년에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친 뒤에는 1위 자리를 그동안 내준 적이 없었잖아요. 2017년부터 인텔을 제쳤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4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에 매출액 1위를 인텔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위를 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러니까 매출액 1위와 영업이익 1위를 내준 것인데 그 이유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세 회사가 경쟁적 관계에 있는데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수익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단 말이죠. 이건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는데 삼성전자는 대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결국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당장 내일이면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올 텐데 큰 반전은 기대하기는 어렵죠.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인텔에 대해서 좀 그 반도체 왕자는 좀 뺏겼다고 예측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비메모리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우리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야.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가 사용되는 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자료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메모리 쏠림에서 벗어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삼성전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말이죠. 10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의 인력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반도체 2030이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삼성에서 내놓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갖다가 2030년에 가서는 인텔을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비전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오 분야를 키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형 자동차를 키우겠다. 이 세 가지인데 네. 그중에서 먼저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이제 내놓는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저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진 게 인재밖에 없는 나라고 또 삼성은 지금 현재 그 주력이 4개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핸드폰, 가전,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통신 장비인데요. 이 4개가 다 어울려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나 돼요. 400조나 되고 또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이 이번에 133조를 투자하면서 15,000명도 고용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오히려 위기일 때가 기회다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 걸 보아서 저는 삼성은 더 도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반도체 왕좌를 다시 돌려준 삼성전자 분발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